놓고 저처럼 테이블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혹시 이거 메뉴 그 음식 메뉴잖아요. 이 테이블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간단한 거 몇 가지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할 거는 예를 들면 지금 물이라는 거를 생수로 바꿔봅시다. 이 음료 이름이 물인 것을 물을 생수로 바꾼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일단 명령은 간단합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테이블 이름은 메뉴죠. set, 그 다음에 열 이름, 그리고 값.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실행해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음료가 다 바뀝니다. 생수로. 그러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음료 이름이 물인 것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실행을 하고 셀렉트 해볼게요. 네, 생수로 바뀌었죠. 여기까지는 하셨죠. 네, 다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끔 이 외어절을 까먹어서 몽땅 다 생수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트랜잭션이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원래 트랜잭션은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업데이트 할 때 트랜잭션을 쓰면은 굉장히 어, 위험을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어요. 쓰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비긴, 그냥 비긴 트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비긴 트렌.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제가 먼저 몇 가지 보여드릴 테니까. 비긴 트렌 하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냥. 맞다. 이러면 오류 나지. 잠깐만요. 이게 PK라서 PK는 겹치면 안 되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가격을 제가 다 임의로 엉터리로 바꿔볼게요. 가격을 다 100원으로 바꿉니다. 실수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100원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진짜로 100원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고 싶다. 그러면 롤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메뉴를 볼게요. 원래대로 됐죠. 너무 빨라서 뭘 보셨나?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재 지금 메뉴란 테이블에 가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1000원, 500원, 3500원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먼저 비긴 트랜잭션인데 원래는 트랜잭션까지예요. 트랜잭션. 네. 비긴 트랜잭션을 하고 업데이트를 엉터리로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전부 다 똑같이 변했어요. 그다가 만약 딜리트까지 해볼게요. 제가 완전히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실수로 망치는 거예요 지금. 자,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도 사라졌죠. 하지만 복구하고 싶으면 롤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보면 살아났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비긴 트랜잭션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뭘 해도 상관없어요.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막 뭘 해도 상관없어요. 안 돌아오죠. 비긴 트랜잭션 안 하면 안 돌아와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비긴 트랜잭션은 이 트랜잭션이라는 게 뭐냐면 뭐 거래 같은 걸 뜻하거든요. 거래. 원래 이제 이게 이제 주로 뭐 돈을 나누거나 이런 걸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니까 이 거래라는 게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아야 끝나잖아요. 근데 돈을 줬는데 물건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을 시작을 할 때 비긴 트랜잭션을 걸어 놓고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해요. 그 다음에 다 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은 원래는 롤백이 아닌 코밋을 하면 돼요. 커밋. 이걸 하면 그 업데이트나 딜리트 한 게 모두 적용이 되고 커밋을 하지 않고 이 롤백을 하면 되돌리는 거예요. 과거로. 이 비긴 트랜잭션 할 때의 시점으로. 박혜정 회장님은 이거 다시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뭐, 뭐 임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제가, 네, 다행이네요. 해보세요. 그 업데이트나 딜리트 하기 전에는 비긴 트랜잭션을 하는 습관을 맞아요. 해놓으면 돼요.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쭉 해보세요. 이거는 그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이거 안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 백업한 거 복원해야 되는데 이 백업 복원도 이게 뭐 스케줄 걸어가지고 자동으로 해놨으면 옛날로 돌릴 수 있겠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잘못하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비긴 트렌, 예, 줄여서 비긴 트렌 쓰시고 무조건 비긴 트렌 하시고 업데이트나 딜리트 하시고 셀렉트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하거나 롤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업데이트 할 때는 무조건 비긴 트렌 그리고 다 끝나면 커밋. 근데 또 커밋을 안 하고 그냥 꺼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커밋을 안 하면 저장 안 됩니다. 반드시 커밋을 해야 돼요. 근데 웃기는 건 커밋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 번 해도 그 커밋 할 게 없으면 그냥 이러고 말아요. 할 거 없다고 만다고요. 이런다고 문제 생기는 거 없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가 메뉴라는 이 테이블을 보면 이 음료 이름이 PK입니다. 프라이머리 키라서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뭐 계절에 따라서 이걸 같은 음료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커맨드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메뉴 애드 컬럼 맞나 모르겠네요. 일단 써볼게요. 계절 음료를 따로 둡시다. 계절 할인이 들어가는 계절 음료라고 할게요. 계절 메뉴 여부를 넣는 거죠. 계절 할게요. 계절. 자, 에다가 여기 글자 넣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추가하면은 이걸 널로 하면은 그냥 추가하면 널로 해서 추가가 될 거고 난널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테이블에 그 컬럼을 추가할 때 난널이라고 하면 어떤 값은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류 뒤에 이 계절이라는 열이 추가가 된다 했을 때 기본값을 지정 안 해줬는데 널은 넣지 말라라 그러면은 넣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널 하면 무조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중에 추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널을 쓰거나
디폴트 값을 지정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경우 많습니다. 미지정 난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해볼게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채팅 올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메뉴란 테이블에 계절이라는 걸 넣었는데 10글자를 넣을 수 있고요. 난널 널은 허용하지 않겠다. 무조건 넣어라. 미지정으로 해서 디폴트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열이 하나 추가가 되고 다 미지정 상태로 나와요. 새로 고침 할게요. 네, 계절이 들어갔고 널이 아님 돼 있고 디폴트 값은 미지정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이 계절은 전부 다 매년 모든 계절에 다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업데이트 해볼게요. 전체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비긴 트렌 전체 메뉴 확인해보고 네, 전체 제대로 됐죠. 커밋 됐습니다. 새로 추가한 계절에 전체를 다 넣었어요. 그리고 메뉴를 이제 추가해 볼게요. 물론 메뉴 추가 인서트도 과거로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인서트를 과거로 돌리는 일은 많이 없죠. 인서트 인투 메뉴에 제가 여기다가 생수를 하나 더 추가할게요. 오류가 날 거예요. 생수를 이제 500원을 넣는데 종류는 음료고요. 계절은 여름에만 좀 할인할 거예요. 자, 여름에 할인 품목으로 해서 생수를 하나 추가했어요. 오류가 날 겁니다. 왜냐면 음료 이름이라는 게 PK거든요. 프라이머리 키는 동일한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값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를 이미 음료로 이름으로 해놨는데 같은 이름의 메뉴를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음료 이름에다가. 그러면 오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 음료 이름에서 해제를 하면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여기서 디자인에 들어가서 일단은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지금 열쇠 그림이 있는데 열쇠를 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열쇠 그림 있죠? 기본 키 제거를 눌러서 빼요. 아니면 어디서 빼면 되냐면 여기 보면 잠깐만요. 어딨지? 아이디 사양. 이거 여기 맞네. 이거밖에 없어요. 예. 기본 키 제거. 아니면 여기 우클릭 하면 돼요. 기본 키를 제거합니다. 그럼 열쇠 그림이 사라졌죠? 이러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일단 저장할게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이 이제는 모든 값들은 다 겹칠 수가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인서트 해볼게요. 들어갔죠? 그래서 메뉴를 살펴보면 생수가 한 건 더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똑같네? 이거 좀 이따 바꿀게요. 생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이제 이랬을 때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 여름에 해당되는 이 생수의 값을 제가 3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업데이트 메뉴 셋 가격은 300원 웨어 음료 이름은 생수고 엔드 계절은 여름. 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업데이트를 할 때 이렇게 이름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실수로 생수에 500에 음료 전체, 이거 전체고 얘도 전체로 넣었다 그러면 완전 동일하잖아요. 두 건이. 그러면 도대체 이 한 건만 어떻게 바꾸겠어요? 무조건 업데이트 전에 모든 값이 다 똑같다면 항상 같이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 뭐, 웃기겠지만. 자, 음, 이건 저만 할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 자, 생수. 여기 두 번째 행에 있는 생수와 맨 밑에 있는 생수를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중에 한 개를 그 여름이고 300원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업데이트 해서 메뉴, 가격 300원, 음료 이름 생수, 앤드 계절 둘 다 전체고, 그러면 의미가 없고, 종류도 둘 다 음료고, 가격도 500인데, 그러면 이 두 개의 행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이 메뉴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지정을 했고, 여기는 이제는 없지만, 아까 음료 이름이 유일해야만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각 행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라이머리 키를 하나 추가를 하면 돼요. 그냥 1년번호로 붙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1년번호를 하나 붙여볼게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물론 아까처럼 또 알토로 해볼게요. 음, 아이디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나 모르겠다. 문법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되네요. 자, 메뉴 이건 여러분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똑같이 해주세요. 알터 테이블 메뉴에 id라는 열을 추가하는데 인티저형이고 1부터 1씩 증가하는 프라이머리 키다. 이렇게를 하나를 추가를 하면 열의 id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pk라고 생겼죠. 열쇠 그림도 생겼고 결국 셀렉트해서 보게 되면 예, 기본키 해제 방법은 마우스 우클릭 디자인, 예를 들면 여기에 열쇠 있잖아요. 우클릭 기본키 제거,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쭉 번호가 생겼죠. 간단해요. 이러면 이제 300원이고 아이디를 지정하면 돼요. 자, 생수 두 개 있는데 나중에 넣은 6번 걸 바꿀게요. 6번의 가격을 300으로 하고 계절을 여름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하면 자, 맨 6번에 있는 아이디 6번에 있는 생수 이것만 300원에 여름으로 바뀌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데이트와 프라이머리 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할 때는 특정 그 행을 특정 레코드를 지정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유일한 번호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일이 편해집니다. 유일한 번호가 없으면 우리가 SQL 문으로 그걸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사람을 지칭을 하는데 뭐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뭐 학번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일하잖아요. 그런 유일한 키가 있으면 그냥 학번이 뭐냐, 학번 몇 번에 뭘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하기가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이름을 하게 되면 이름이 겹쳐요. 근데 하필이면 학과도 똑같아. 그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 실렉트 할 때는 별로 뭐 그렇게 그게 걸릴 게 없는데, 업데이트나 딜리트 할 때는 이 정확한 번호로 지정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엉뚱한 레코드를 삭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본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본키는 그래서 유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라는 거는 무조건 유일해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지 않은 몇 개의 열을 조합을 해서 프라이머리 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건 약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약간 좀 삐짠데,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 메뉴 같은 경우에도 이럴 수 있죠. 만약에 데이터를 넣을 때 그런 일은 없다 가정을 하면 음료 이름과 계절을 두 개를 프라이머리 키로 잡아버리면 그러면 또 말은 되죠. 애초에 그러면 전체에 생수가 두 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메뉴라는 거를 하나 테이블을 복사를 뜰게요. 메뉴 2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메뉴 2가 나옵니다. 자, 메뉴 2는 프라이머리 키가 없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보였구나. 자,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메뉴란 테이블에서 select 별 into 메뉴 2 from 메뉴 했습니다. 그러면 메뉴라는 테이블의 모든 내용을 메뉴 2라는 걸로 복사를 해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나 이런 속성을 가져가지 않고 내용만 갖다 주거든요. 내용만 저장해줘요. 자, 이제 이 아이디 열은 삭제할게요. 그리고 디자인 들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를 여러 개 설정해 볼게요. 한꺼번에 음료 이름하고 계절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두 개를 동시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 선택하고 열쇠를 눌러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열에 동시에 프라이머리 키가 설정이 돼요. 그러면 음료 이름에 따로 프라이머리 키, 계절에 따로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음료 이름과 계절의 조합을 프라이머리 키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음료 이름과 계절의 조합이 유일하면 레코드를 넣을 수 있고 같은 내용으로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장하고 보여드릴게요. 이거 싹 지우고 메뉴 2에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인서트 into 메뉴 2에 그리고 이거 열 이름 일일이 넣기 귀찮으면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열 선택해서 이렇게. 자, 이번에 사이다를 넣어볼게요. 사이다인데 가격은 1,300원. 종류는 똑같이 음료죠. 음료. 그 다음에 계절을 이것도 여름용으로 넣어볼게요. 자, 이건 들어가죠. 그래서 사이다가 지금 음료로 해서 전체용이 있고 여름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으로 제가 하나 더 넣어볼게요. 실수를 하는 겁니다. 1,500원에 음료가 아니라 이거는
사은품으로 합시다. 사은품으로서 여름에 사이다를 넣으면 오류가 나죠. 왜 그러냐면 음료 이름과 계절의 둘이 같이 조합돼서 프라이머리 키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료 이름과 계절 이 두 개의 조합이 같은 거는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 이름 사이다와 계절 여름 사이다에 여름인 게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서 보면은 사이다에 여름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근데 사이다에 여름 같잖아요. 나머지가 달라도 이 두 가지가 같기 때문에 음료 이름과 계절이 같은 게 이미 있기 때문에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기본키 두 개 조합은 디자인에 들어가셔서 먼저 필요한 열을 선택하시고 또 한 개의 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기본키 예를 들면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클릭 컨트롤 누르고 클릭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하려면 요렇게 선택하고 또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누르고 선택 컨트롤 클릭 우클릭 기본키 설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안 들어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메뉴라는 테이블은 id라는 게 프라이머리 키로 해서 유일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든지 이 id라는 그 숫자만 알면 다 접근할 수 있어요. 삭제를 하든 업데이트를 하든.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키로서 id라는 번호를 하나 쓰는 거고 이 번호를 가지고 레코드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된 거고요. 이 메뉴 2라는 거는 이 id라는 그런 숫자는 없지만 음료 이름과 계절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료 이름과 계절은 같은 게 들어갈 수가 없고 따라서 같은 게 들어갈 수 없다면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기 때문에 삭제하거나 업데이트 할 때 정확하게 그 행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합이 프라이머리 키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면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을 이 DBMS가 처리하려면 인서트 할 때마다 이거 검사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인서트문을 만날 때마다 이 사이다하고 여름이 있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이제 특징입니다. 인서트 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이디얼이 프라이머리 키에다가 그 인티저형인데 자동 증가형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검사를 하지 않아요. 인서트 할 때 그냥 넣는 거죠. 넣으면서 새 번호 하나만 발급받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메뉴 2는 삭제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삭제. 삭제도 우리 배운 김에 뭐 이렇게 하죠. 드랍 테이블 메뉴 2. 비긴 트랜잭션 그 트랜잭션으로 드랍은 롤백 못합니다. 트랜잭션은 인서트 딜리트만 돼요. 알터는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트랜잭션은 개념이 인서트 딜리트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건 삭제된 거 확인할게요. 새로 고침 메뉴만 있고요. 자, 이제 업데이트해서 그 함수들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함수 쓰는 방법. 이번에는 이것에 그 자, 일단 실렉트 하고요. 소리가요. 제가 마이크를 가까이 가져가면 소리가 커지고 멀리 가면 소리가 적어지는 것 같은데 말을 좀 일정하게 해볼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음료 이름에서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수 뭘로 할까요? 자, 그냥 가격을 한번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같은 거 몇 가지 연습만 해볼게요.
업데이트 메뉴. 이거는 여러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뭐 자기 테이블이니까. 예를 들어 가격을 100원씩 증가시키겠다. 계절은 전체인 것만. 뭐 이런 거는 딱 보셔도 아시겠죠?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셋, 그 다음에 열 이름에다가 뭔가 변화되는 값, 그리고 뒤에는 조건.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어려운 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이런 류의 간단한 것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테이블이 두 개가 조합돼 가지고 두세 개가 조합돼서 업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이건 쭉 따라해 보세요. 메뉴 중에 우리가 본사에서 그 할인하라고 내려온 상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할인 상품 리스트가 온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인 상품 목록, 할인 상품 목록이라는 거 하나 만들게요. 내용이 온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상품명, 그 다음에 할인 금액, 이렇게만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리에이트 하고요, 인서트 할게요. 기억이 안 나니까 실렉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500원 할인하라 이 왔고, 하나 더 해볼게요. 또 하나는 콜라에 대해서 200원을 할인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왔다고 해봅시다. 인서트 할게요. 두 개. 이거는 제가 채팅창에 스크립트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할인 테이블이 왔다 치면 할인 상품 목록을 볼게요. 일단 지우고, 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콜라 각각 할인 상품 목록이 왔어요. 두 개 한꺼번에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할인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이 테이블에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조정됐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메리카노에서 3,600원에서 500원을 빼야 될 것이고, 콜라 값에서는 200원을 빼야 됩니다. 이거를 업데이트 문으로 처리하는 것 하나 하고 실렉트 문으로 하는 거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업데이트는 내용을 아예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하고, 실렉트 문으로 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실렉트 문으로 하게 되면은 무슨 얘기냐면,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거기에 음료 이름이 같은 게 있다면 가격에다가 그걸 더하고 빼면 되겠죠. 이 쿼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메뉴를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것만 꺼내와 봅시다. 방법은 음료 이름이 인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거는 메뉴고,
이거는 할인 상품 목록이고, 맨 아래 거는 이 세 번째 이 쿼리의 결과입니다. 메뉴에서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상품명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이 음료 이름이 여기에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거를 선택한 거죠.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인이라는 게 있어요. 인은 이게 있나 없나를 알아오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거고, 이거와 비슷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제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음료 이름을 가져오겠습니다. 메뉴에서 가져오는데, 여기서 서브 쿼리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할인 금액을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가져오냐? 할인 상품 목록에서. 근데 어떻게 가져오냐? 상품명이 음료 이름과 같다면, 자, 이거 한번 돌려볼게요. 이러면 오류가 날 거예요. 왜 오류가 나냐? 보세요. 널이 나오죠? 맞아요. 없는 건 널로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할인 상품 목록에서 할인 금액을 가져오는데, 메뉴라는 테이블에 음료 이름과 이거죠?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상품명이 같다면 할인 금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서브컬인데,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음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음료 이름과 할인 금액을 이제 검색해서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조합을 해볼게요. 음료 이름에다가 원래 가격 그리고 할인 금액까지 같이 출력해 볼게요. 가격이 아닌가? 맞고, 콤마. 자, 기존 가격과 할인 금액이 나왔죠. 그럼 이걸 더하면 어떻게 될까? 더해 볼게요.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뺍니다. 보기 좋게 모양 만들어 볼게요. 가격에서 할인 금액을 빼면 되겠죠? 근데 그랬더니 막 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할인 금액이 없는 경우는 널이 나왔으니까, 가격에다 널을 빼면 널이에요. 보여드릴까요? 가격에 될까? 가격에 널을 빼면 널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을 빼면 금액이 나올 거고, 이 자리에 이 서브컬이라는 걸 써서 할인 금액을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널을 0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즈널 함수거든요. 이즈널 0. 잠깐만, 이즈널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이즈널이 아니고, 잠깐만요. 저도 헷갈리거든요. 워낙 함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헷갈려요. 이즈널인가? 잠깐만요. 아니. 널이면 잠깐만요. 널인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찾아봐야 돼요. 이즈널 함수가 어떻게 되더라? 이즈널 함수 이즈널이 아니라
이거의 결과가 널이면인데 이즈널. 됐다. 이거네요. 저도 헷갈렸어요. 자,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즈널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이 파라미터가 이 부분, 여기까지 이 부분의 결과가 널이면 0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다나 생수 이런 것들은 널 나왔, 생수나 아메리카노 이런 거 널 나왔잖아요. 생수나 사이다가 그것을 0으로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서 0을 빼면 어차피 같은 가격이고 그 외에는 할인된 금액이 나왔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가격도 같이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줄게요. as 할인 적용된 가격.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원래의 가격과 할인 적용된 가격이 나옵니다. 이 쿼리는 여러분이 어디 뭐 저장해 놓든지 복사해 놓든지 작성을 해 놓고 계속 보세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간단한 그 두 개의 테이블이 있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에요. 조인과 다르게 이건 서브 쿼리로 쓰는 거거든요. 조인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제 조인 시간에 하면 되고, 이거는 어쨌든 기준은 뭐냐면 이 메뉴 테이블을 기준으로 이런 내용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특정 열에 대해서 이런 계산을 한 겁니다. 할인 금액을 가져와서 널이면 0으로 바꿔놓고 그거를 가격에서 빼서 이름을 할인 적용된 가격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업데이트로 아예 테이블 내용을 바꾸는 걸 해볼게요. 그러려면 다시 한번 테이블 보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 메뉴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겁니다. set 가격을 뭘로 바꾸냐? 가격 빼기 할인 금액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할인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이거와 흡사하게 한번 해볼게요. 뭐 저도 이거 될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한지 오래돼 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한번 볼게요. 메뉴에서 가격을 넣는데 가격에서 뺀다, 할인 금액을 가져온다. 할인 상품 목록에서 할인 금액을 가져오는데 이 메뉴에서의 음료 이름과 이 할인 금액에서 상품, 할인 목록에서 상품명이 같다면 가져오는데 없다면 0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한다. 해볼게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비긴 트렌 합니다. 하고 돌리고 돌려볼게요. 근데 이거 원래 있던 거랑 비교가 안 되니까 헷갈리네요. 일단 롤백 할게요. 다시 되돌려 놓고 잘 볼게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일단 채팅창에 올려 놓을게요. 자, 어디 보자. 아까 할인이 뭐가 할인 들어가지? 아메리카노랑 콜라구나. 자, 아메리카노가 3,700원이었고 콜라 1,400원이었어요. 자, 비긴 트렌 업데이트 셀렉트 보면은 3,700원이 3,200원으로 잘 바뀌었네요. 콜라가 1,400원이던 게 1,200원으로 잘 바뀌었고 생수 300원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사이다 가격 다 똑같죠? 자, 다 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커밋. 됐어요.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하실 거는 이제 일단 아까 그 실렉트 했던 거 있죠? 요 문장 하나 외우시고, 업데이트 요 문장 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딱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적용된 메뉴가 뭔가 검색하는 거 해볼게요. 메뉴 웨어 음료 이름이 있다. 뭐냐? 아까 할인 상품 목록에 상품명 from 할인 상품 목록.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할인 적용된 겁니다. 이게 하나 있고 하나 더 있어요. 이 비슷한 방법이, 음료 이름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where exist 상품명 where. 자, 이 두 가지 문법이 있는데 where절 다음을 비슷하게 정리해 볼게요. 어디 보자. 오케이. 자, 요것도 제가 채팅창에 넣어 드릴게요. 이것의 두 개의 결과는 같습니다. 근데 약간 용법이 달라요. 하나 더 한 김에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또 해보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을 거고, 자, 이것도 똑같을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 네 개의 쿼리는 결과가 다 똑같아요. 이 네 개의 쿼리는 결과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법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거 다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업무할 때. 이 문법에 대해서 한번 일주일 동안 좀 공부를 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exist라는 거를 많이 쓰거든요. 요거는 딜리트 할 때 많이 써요. 업데이트 할 때나. 예를 들어 할인 상품 목록이라고 안 하고, 예를 들어 삭제 대상이다, 뭐 그럴 때 삭제할 때 씁니다.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걸 제가 삭제해 볼게요, 한번. begin 트렌 딜리트 메뉴에서 where exists select 상관없어요. select 별 from 메뉴 점 메뉴 점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름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 없으니까. 이름은 브로이즈 할인 상품 목록 where 이름은 상품명.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인 상품 목록에 있는 음료 이름과 상품명이 같은 거, 이 안에 있는 음료 이름이 이 밖에 있는 메뉴의 상품명과 같은 게 있다면 삭제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콜라 없어졌죠. 이거 롤백 할게요. 확인. 어, 비긴. 아씨, 비긴 트렌드 안 했다. 삭제됐네요.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됐죠. 요것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where exists, 요게 무슨 뜻일까? 흔히 쓰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러니까 in으로 할 수도 있어요. in 뭐냐면 상품명이 select 음료 이름 from 네,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 둘 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왜요? 아이고, 됐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이 두 명령이 하는 일은 같아요. 이 두 개가. 근데 물론 이 데이터베이스 그 MS SQL은 똑똑해가지고 알아서 최적화를 해서 돌려주긴 해요. 근데 개념적으로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서 보세요. 만약에 이 할인 상품 목록이 지금 우리가 레코드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렇죠. 만약에 이제 100만 개라고 쳐봅시다. 100만 개에서 음료 이름을 가져와요. 그럼 100만 개의 음료 이름이 있겠죠. 그 안에서 상품명을 찾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이 실렉트를 해서 음료 이름을 꺼내오는 과정. 그래서 메모리에다 일단 그걸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상품명을 거기 찾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는 그런 약간 달라요. 이거는 할인 상품 목록이라는 것을 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메뉴란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조합을 해 봐서 거기서 상품명이 있는지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냥 테이블을 그냥 그대로 놓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최적화 쪽에 가게 되면 뭐 MS SQL 서버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걸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개념상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브 쿼리 개념으로 해서 이 쿼리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딜리트를 할 때 이 상품명을 그 안에서 찾아보는 거고,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미리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딜리트를 하는데 상품 목록하고 그걸 조회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쿼리 내용은 그렇게 다릅니다. 다르긴 달라요.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문법을 쓸 것인지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에 따라서 이거는 쓰는 사람이 좀 더 효율적인 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딜리트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실렉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관이 있죠. 실렉트를 할 때 이 첫 번째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실렉트가 이루어질 때마다, 예를 들어 뭐 웹사이트에서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 서브 쿼리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음료 이름이라는 거를 상품명에서 찾는 이 과정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와 다르게 테이블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서로 조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테이블에서 상품명과 음료 이름을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지 않을 거예요.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메모리 사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 세 개가 동일하고요. 이거는 느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쿼리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웬만큼 뭐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 나머지 뭐그 함수 쓰는 거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함수 하나 뭐 쓰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이 메뉴에다가 그 날짜 현재 날짜를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날짜, 업데이트된 날짜. 우리가 그거 많이 쓰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때
언제 데이터를 수정했는지 그걸 넣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추가하겠습니다. 갱신일을 데이트 타임으로 해서 기본으로 널로 넣겠습니다. 이러면 메뉴라는 이 테이블에 갱신일을 넣을 거예요. 데이트 타임으로 해서. 됐고요. 새로 고침해서 볼게요. 갱신일 하나 추가가 됐죠. 그러면 지금은 다 널로 나올 거예요. 아이고, 갱신이 아니죠. 메뉴죠. 예, 저 널이죠. 일단 오늘까지 다 그냥 오늘 날짜 넣어볼게요. 언제인지 모르겠고. 자, 이러면 오늘 날짜가 들어갑니다. 볼게요. 현재 시간 들어갔죠. 이렇게 업데이트에다가 함수 쓰는 건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이거 많이 써요. 메뉴에 예를 들어 가격을 올렸어요. 제가 가격을 사이다에 대해서 2,500원 400원으로 대폭 2배로 올렸습니다. 넣을 때 가격만 넣는 게 아니라 갱신일을 날짜를 넣는 거예요. 음료 이름을 사이다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아이디라는 게 생겼으니까 아이디로 해서 넣을게요. 아이디 1번이네요. 사이다가. 자, 이렇게 하면 자, 예, 사이다에 대해서 2,4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고 갱신일은 현재 시간을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함수는 쓰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기다 문자열 함수를 쓰든 뭘 쓰든 그냥 뭐 실렉트 문에서 쓰는 것처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업데이트에는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냥 뭐 순서대로 해서 뭐 몇 개 행만 업데이트 하겠다, 그런 건 안 돼요. 뭐 임의로 업데이트를 뭐 예를 들어 아이디 순으로 해서 위에 예를 들어 아이디 순으로 해서 1, 2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랜덤하게 뭐 한 5명에게만 뭐 상품을 지급한다 해서 그 사람들의 포인트를 올려주고 싶은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3명만 업데이트 해라, 뭐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려면은 그 먼저 실렉트를 해서 뭐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랜덤하게 이 중에서 뭐 그 2개만 추린다. 그러려면은 그 랭크 함수하고 몇 가지 조합을 해가지고 그 랜덤이랑 합쳐가지고 막 찾아서 뭐 이것저것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는 반드시 제일 중요한 거, 업데이트는 아이디얼 같이 유일한 키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업데이트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유일하거나 확실한 이 필드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 실수로 웨어 빼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실행하면 큰일 난다. 할 수 있으면 비긴 트랜잭션 하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실렉트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롤백 하거나 아니면 커밋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업데이트 관련해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업데이트는 그 웨어절이 가장 중요하고, 웨어절은 실렉트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이 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앞부분에서는 특별할 게 없어요. 아까처럼 특정 다른 테이블에서 뭔가를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업데이트에서는 웨어절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웨어절을 잘 쓰는 방법은 실렉트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그지스트 몇 개 있죠. 뭐 그 서브 쿼리, 인 이런 것들. 어디 있지? 그래 이거. 이런 것들. 이 웨어절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만 잘 쓸 줄 알면 돼요. 요거는 앞으로 그 서브 쿼리도 좀 더 할 거고 조인 같은 거 배울 때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 또 다시 하시면 되고, 이번 주는 꼭 반드시 아까 제가 여기 채팅창에도 올려드렸던 이 쿼리들, 어, 서브 쿼리하고 이그지스트, 그 다음에 실렉트 할 때 이 뒤에 여기 보시면 테이블 이름 2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조인한 거, 이것들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익숙해질 때까지 한 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